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어저껜가? 스타벅스 관련해가지고 제안을 한다는 그 관련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게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년 4월부터 지역 상인 반대하면 스타벅스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뭐 임대료 급등한 상권의 대기업 입점 제한 해가지고 입점 자유 침해 논란 끝에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뭐 내년 4월부터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거든. 뭐냐면 그 상권에 이제 대기업, 소위 말하는 스타벅스 대기업이 들어오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쪽 상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규모 업자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법제를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법제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학 원론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거든. 스타벅스가 생기면 그쪽 지역 상권이 다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까 죽지 않을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 그 상권이 살기 위해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권으로 몰려야 되죠. 그죠? 몰려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스타벅스가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 그 소상권인 상권이 망한다는 그 개념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게 경제학 원론으로 풀면 경제학 원론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할 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법칙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supplementary goods라는 거랑 그 다음에 substitute goods라는 거를 배워요. 이게 뭐 한국말로는 아마 대체재 그리고 보완재 뭐 이런 개념인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대체재는 말 그대로 그 substitute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그 물건 혹은 그런 서비스를 substitute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탄산음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생과일 주스나 뭐 이온 음료를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반대도 되겠죠.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쪽의 시장이 커지면 한쪽의 시장이 작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관계의 그 프로덕트를 서브스티튜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쪽이 증가하면은 감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이제 supplementary 혹은 complementary라는 관계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칫솔이랑 치약 같은 경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치약의 소비가 늘어나면 칫솔의 소비도 늘어나겠죠. 그죠? 어차피 치약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약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칫솔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근데 이런 개념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프로덕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점포 시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포 시장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스타벅스라는 매장이 들어갔었을 때, 예, 그 외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뭐 치약이 항상 서플리멘터리냐, 치약이 항상 서브스티튜트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커피 상점들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서브스티튜트가 될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상공인 가운데 커피나 이런 기호품, 그러니까 이제 마켓이 같은 스타벅스랑 유사한 제품을 파는 입장은 직접적으로 안 좋은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서브스티튜트 프로덕트의 관계가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프로덕트 혹은 다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서플리멘터리 내지는 컴플리멘터리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타벅스 때문에 손해를 보는 시장 혹은 손해를 보는 소비자보다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 혹은 그 상가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그쪽 상권이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 서플리멘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배제시키고 제외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스타벅스가 임대를 해서 들어갈 경우에 임대를 해주는 주인들도 되게 플러스거든요. 안정되게 수입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루즈 루즈의 전략이에요. 이 가장 비슷한 예가 뭐냐면 그 전통 시장이랑 이제 홈플러스, 그것도 아마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그 딱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장의 발전을 해치는,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해치는 이런 경우만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상가에 같은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적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플리멘터리 관계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서브스티튜트 관계에 있는 자영업자들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 경제학 전문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아까 얘기한 서플리멘터리나 아니면은 그 서브스티튜트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제재가 얼마나,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은 그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지금 이런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절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이 아니에요. 예. 경제 정책이 아니니까 답답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입법화하고 이게 법제화돼서 실행이 되어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들어 처먹지를 않죠. 예, 그래서 좀 답답해요. 오늘도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대기업이 어떤 상권을 점령을 하느냐 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과연 그 대기업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서플리멘터리 관계인 그 소상공인들이 많으냐 아니면 컴플리멘터리 서브스티튜트의 관계인 소상공인이 많으냐에 관한 문제지, 이거를 뭐 무조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저기 뭐 어떤 특정 그거에 임대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조장하는, 마치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류의 주장들이 먹히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제발 기본적인 경제학 공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고등학교 사회탐구 시간에 틀림없이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배우는 내용인데 다 배웠잖아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밟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개 또라이 같은 논리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예,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